자, 이제 수학 원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 49페이지거든요.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가 있네요. y는 2x제곱과 y는 8이 있네요. 그래프상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8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자. 교점의 개수는 당연히 한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2x제곱은 8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저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3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생각열기에서 지수함수 y는 2x제곱은 1대1 함수이므로 방정식 2x제곱은 8, 즉 2x제곱은 2의 세제곱의 해는 x가 3뿐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풀면 된대요. 어떤 성질이냐? 밑을 같게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개념서로 수업한 친구들은 밑을 같게 하는 유형으로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을 한번 같게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2x제곱이고 얘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 따르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밑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7과 9는 3과 매우 관련이 있는 밑이기 때문에 얘는 3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의 2 쓰고요. 여기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2x-10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밑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3x는 2x-1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이다. x는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x제곱은 3의 4제곱과 같기 때문에 x는 4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얘도 밑을 통일하는데 4와 8은 2와 관련 있는 밑이기 때문에 얘는 2의 2제곱이죠. 그래서 2를 이쪽으로 분배를 해주면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고 3을 분배를 하면 2의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4와 3x 마이너스 6을 같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밑을 2로 통일해도 되지만 16과 64는 4의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여기 2를 2배를 하는 건데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역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얘는 4의 마이너스 세제곱 해서 얘랑 곱하니까 4의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가 되고 얘는 x, 얘는 4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이 2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6의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또 분배를 해주면 5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됩니다. 따라서 6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따라서 4x는 3, x는 4분의 3이 정답이 되죠. 자, 한편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도 등장을 해요. 자, 그때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대소 비교가 곧 이 전체의 대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밑에 감소함수죠.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수의 증감이 이 전체의 증감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을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얘는 2의 2x고 얘는 2의 3x-6이에요. 근데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1로 할게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자, 5분의 1이니까 얘는 그대로 냅두고요.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랑 곱해지니까 결국에는 5분의 1의 x 플러스 2와 5분의 1의 2x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와 2x의 여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의 5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2의 5제곱이니까 얘랑 곱하면 10x가 되고요. 얘는 2의 7제곱이거든요. 이 7을 이렇게 곱하면 7x-21입니다. 둘 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3x는 마이너스 21, 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밑을 1보다 작은 걸로 만들진 않아요. 잘.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밑이 3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걸 푸는 거죠. 얘가 어떻게 계산하든 플러스로 하고 통분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2분의 3x가 되고요. 여기 6입니다. 따라서 x는 얘 역수를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은 여러 가지 수량 사이의 관계를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방사선 동위 원소 중 가장 안정적인 14C가 있대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어느 유적지의 벽화를 조사했더니 14C가 62.5g 남아 있었다. 처음 14C의 양이 500g이었다면 이 벽화는 몇 년 전 것이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풀이가 써 있네요. 근데 단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14C의 반감기, 그러니까 절반으로 되는 게 5730년이 된다는 거예요. X년 후에 남아있는 14C의 양이 처음의 양의 2분의 1의 5730X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해를 시켜줘 볼게요. 500g이 있었죠. 걔가 딱 5730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는 게 아니죠. 그때 어떻게 돼요? 500g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5730년이 지나야지만 500g의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그럼 573년이 n번이 반복돼야지만 후가 돼야지만 얼마가 돼요? 500g의 2분의 1의 뭐예요?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n년 후 573 곱하기 n년 후가 500 곱하기 2분의 1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n년 후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5730분의 n년. 왜냐면 여기 n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고 5730을 넣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5730을 넣어야지.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분의 1을 하는데 2분의 1의 n제곱인데 여기 분모를 뭐라고 넣는다? 5730으로 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5730이 하나의 단위가 되니까 그래요. 5730이 두 번 들어가야지만 2분의 1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하기 500입니다. 자, 근데 그 양이
62.5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500을 나눴는데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5000을 나눈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또 계산하면은 8분의 1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5730분의 x가 3이 나와야 된다 해서 17190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A1을 투자할 때 t년 후의 이익금은 A 곱하기 3분의 4, 3분의 t제곱원이 된다. 처음 투자 금액이 90만 원이고 t년 후의 이익금이 160만 원이다. t년 후의 이익금이라고 써있네요. 그 t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 여기 이익금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90 쓰고요. 3분의 4에 3분의 t, 이게 16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하면 3분의 4, 3분의 t 제곱은 9분의 16, 즉 3분의 4의 전체 제곱입니다. 따라서 3분의 t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t의 값은 6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떤 방향제는 개봉한 지 t 시간 후에 처음 향을 내는 정도의 50제곱근 2분의 1 t제곱만큼 향을 낸대요. 방향제가 처음 향을 내는 정도의 128분의 1보다 적게 향을 내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방향제가 지속되는 거. 그러면 이런 말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향을 내는 정도인 50제곱근 루트 2분의 1 t제곱이 128분의 1보다 적게. 맞죠? 그럼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50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에 마이너스 7제곱이 되네요. 맞죠? 둘 다 밑을 2로 통일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t는 또 마이너스 50을 곱하니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게 350입니다. 그래서 350시간 정도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로그 함수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생각력이 마찬가지로 y는 로그 2x와 y는 2의 사이에 이 교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교점의 개수는 1개가 되고요. 자, 그 교점의 x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는 말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생각력에서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2x, 이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로그 2x랑 2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로그 2x와 로그 2의 4.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2를 로그 2의 4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다음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윗을 같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진수끼리 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로그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죠. 선생님은 정의 만족이라고 하죠. 정만이가 만족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먼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세팅값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의 만족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방정식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거냐면요. 밑이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네, 밑이 같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나온 x값이 4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4를 거꾸로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11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 나와요? 여기도 11 나오죠. 어찌 됐건 4라는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맞죠? 0보다 큰 걸 만족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 진수 조건으로 인해서 얘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 조건과 이 조건이 두 개가 다 만족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4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더하기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을 합니다. 자,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기 이거의 곱과 5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고 이걸 풉니다. 풀면은 x제곱은 9가 나오고요.
x는 뿔마 3이 나오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마이너스 3을요 이런 데다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진수가 음수가 되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전략적인 승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7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7의 곱은 이렇게 쓸까요? 그냥 한번 써줄게요. 로그 3의 세제곱. 즉 얘가 얼마냐면 27입니다.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7의 곱은 27이 돼야 돼요. 즉 x제곱 플러스 8x 여긴 7이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들어오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10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돼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 마이너스 10을 넣었을 때는 얘가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시험에서는 더 중요해요. 빨리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는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밑이 지금 어때요? 다르죠. 그럼 밑을 같게 해야 되거든요. 밑을 같게 한다는 건 얘를 2로 줄일 수도 있지만 얘를 4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럼 2의 2제곱, x의 제곱. 양쪽 밑과 진수를 둘 다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 2를 제곱하든 3을 제곱하든 루트를 씌우든 어차피 그 값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밑을 4로 통일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수는 3x 플러스 10이고 여기는 x제곱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x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죠. 플러스 2.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 5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넣어보기만 해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만 됩니다. 5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뭐 둘 다 넣어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a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지수의 부등식과 같아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진수의 방향이 이렇게 이쪽 x2가 더 크면 로그를 붙인 값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이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이 로그를 붙인 거의 부등호 방향이 정확히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역시나 정의 만족 구간을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x-2가 0보다 커야 되죠. 즉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를 푸는 거죠. 자,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얘는 로그 2에 8로 바꿔도 되겠죠. 왜냐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럼 x-3 이게 8입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11보다 작다예요. 근데 얘와 지금 정의 만족으로 구해놓은 얘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 여기 2군요. 마이너스 2네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10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정의 만족 구간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방정식을 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거꾸로 넣어보면서 풀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넣어보는 게 안 돼요. 왜냐면 부등식 자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럼 얘와 얘를 연립이에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3분의 1, 3분의 1이 됐죠. 그러면 진수끼리를 비교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요. 여기 마이너스 x고 얘는 2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아,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꿨나요? 제가 바꿨죠. 아, 이게 3분의 1이군요. 얘랑 연립하면 미안해요. 3분의 1이 맞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크고 3분의 1보다도 크니까 여기가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로 돼야 돼서 3분의 1이 맞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 만족하는 x-1이 0보다 크다를 풉니다. 그럼 x는 1보다 커야 되고요. x-1이 자,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로그의 정의를 써서 풀어볼게요.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여기 3의 제곱 이게 로그의 정의거든요. 따라서 x는 여기 9고 넘어가면 10이죠. 그럼 여기와 여기를 연립해요. 그러면 따라서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정의 만족을 써보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3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x는 3분의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양수 쪽인 얘가 많아서 x는 3분의 2보다 크다를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계산을. 2x 플러스 1 쓰고 부등호 방향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미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는 3보다 큽니다. 자, 3분의 2보다도 크고요. 3보다도 크니까 정답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겠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수량 사이의 관계를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리히터 규모의 지진이거든요. 에너지를 x라고 하죠. 그냥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규모가 라지 m이구나. 아, x는 에너지, 규모는 라지 m.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리히터 규모가 5. 자, 지금 m 값을 준 거예요. 에너지는 규모가 3인 에너지의 몇 배냐? 자, 규모에 따른 에너지의 배를 물어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는 뭐의 몇 배다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뭐는을 분자, 뭐을을 분모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지금 규모가 5인 거에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가 뭔데요? x죠. x는 10에 11 플러스 1.5 m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로그의 정의를 쓴다면. 자, 여기는 10, 11 플러스 1.5 m인데 이 m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얼마를 넣을 거냐면 여기다는 5를 넣을 거고요. 여기는 5를 넣고 여기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규모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1.5를 5배 하면 7.5인가요? 자, 그럼 11.8에 7.5를 빼면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3인가요? 그럼 10에 4.3이 되고 여기는 10에 4.5를 빼는 거죠. 11.5에서 4.5를 빼보겠습니다. 여기는 3이고요. 얼마? 7.3인가요? 7.3. 따라서 10의 세제곱이 되죠. 아, 마이너스 세제곱. 계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네요. 선생님이 뭐 잘못 썼나요? 계속 잘못 쓰네요. 아, 이 더하기군요. 계산을 되게 못하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 더하기예요. 빼기가 아니고. 더하면 얼마예요? 7.5니까 11.8 더하기 7.5죠. 그럼 3. 여기가 9죠. 그럼 19.3이고 11.8에 4.5를 더하면 16.3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기일 때 빼니까 3이 돼서 1000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7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의미 없는 음절을 x초까지 외우고 기억하는 학생의 비율이 y%. 그러면 x가 뭐냐? 초다. y가 뭐냐? 비율이다. 이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음절을 처음 본 학생의 200명 중 이것을 기억하는 학생이 36명. 자, 그럼 비율적으로 얼마인지 봐봐요. 36. 200분의 36 곱하기 100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18%가 되거든요. 그러면 y에다 18 쓰고요. 36명 이하니까 이거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2 로그 x를 좌변으로 넘기고요. 얘를 하면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빼니까 62가 되는. 그 로그 x는 여기 1이 되네요. 그래서 x는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입니다. 10초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10초입니다. 자, ax 또는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x 제곱을
라지 x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라지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걸 풀면 되니까 마사뿔 1이죠. 그러면 라지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여기서 라지 x라는 녀석은 2x 제곱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2x 제곱은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치역이 항상 양의 실수이므로 이 라지 x 값은 항상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돼서 얘가 나오는 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x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라지 x를 2x 제곱이라고 놨죠. 네, 그러면 우리도 2x 제곱이라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스몰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로그 2x를 선생님 보통 t라고 치환을 많이 하거든요. t로 바꿔요. 근데 얘 t는 이런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t도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어떤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마사뿔이니까 t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돼요. 자, 그럼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로그 2의 x가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월입니다. 그럼 x는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x는 2의 대제곱 16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내 환기에 관련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환기가 되지 않는 어떤 사무실에서 현재 산소 농도가 21%입니다. 이 사무실의 산소 농도를 10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n번째 측정의 산소 온도를 FN이라 하자. F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를 읽어야 되네요. 환기하지 않고 10분 간격 그러면 바로 전에 측정한 농도의 1%만큼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기억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21%였어요. 근데 10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21%였던 거에 1%가 감소돼요. 뭐에 대한? 21%에 대한. 따라서 우리가 얘를 21%로 묶어보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0.01이 남겠죠. 1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0.09 곱하기 21%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또 한 번 10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0.09 제곱 21%가 된다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10분 간격을 측정할 때 n번째 산소 농도라는 거예요. n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09 n제곱 곱하기 21%가 FN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무실의 농도가 18% 미만이 되는 경우는 자, 그럼 0.09 n제곱 곱하기 21%가 18% 미만이 돼야 돼요. 퍼센트 빼고 여기 21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6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n에 로그 0.09로 되고 여기는 로그 6 빼기 로그 7이 됩니다. 따라서 로그 0.09가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로그 0.09는 9가 로그 9가 2 로그 3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로그 3. 선생님 잘못했네요. 이게 0.99가 맞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를 뺀 나머지가 산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 0.99가 맞아요. 그럼 0.99니까 9.9로 바꿔야 돼요. 그럼 로그 9.9 곱하기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n 로그 9.9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 0.9956으로 하고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로그 6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다. 로그 6은 0.7782로 해달라고 그러고 로그 7은 0.854841로 해달래요. 저 n이고 우리가 1, 0, 0, 0, 0 되겠죠. 그다음에 9, 9, 5, 6을 넣으면 여기 4고 얘 9니까 4고 빵빵빵이에요. 0점입니다.
따라서 0.0044가 되고요. 8451에서 7782, 8451에서 7782를 빼면은 여기는 9가 되죠. 네, 9가 되고 4 빌려주면 14, 6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빌려줬죠. 그러면 13이죠. 그럼 6이 되고 하나 빌려줬으니까 없네요. 그래서 0.0666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044를 빼면 669 나누기 44 그럼 44 이렇게 되죠. 그러면 5로 하면은 되긴 하네요. 여기가 15.xx니까 n 값은 15번째부터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